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파리의 집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랜선 집들이라고 하죠. 친구들이 많이 요청을 해주셔서 제 집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문을 잠궈요. 파리는 아직 비밀번호 같은 게 없어요. 옛날 집들은. 그래서 무조건 다 키 열쇠를 하고, 그리고 저는 이 집 문 앞에 거의 제가 평소에 쓰는 에코백 같은 것들을 장바구니용이나 그 회사 갈 때 노트북 가방으로 많이 써서 평소에 쓰는 에코백을 다 여기에 둡니다. 그리고 지금은 겨울이라서 평소 쓰고 다니는 뭐 스카프나 목도리를 마지막에 해서 가방이랑 자주 쓰는 데일리백들을 여기다가 같이 대문 앞에 넣어놔요. 보통 파리 집은 그 미국식처럼 실내 그 신발을 마루에 신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한국처럼 신발을 벗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는 쭉 제 신발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게 신발이 너무 정리가 안 되는데 신발장이 지금 극구로 필요해요. 지금 이렇게 지네처럼 나와 있고요. 여기는 화장실. 그리고 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엄청 좁아요. 우선 여기는 보통 제 잡동사니들이 있어요. 뭐 보통 향수, 액세서리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이 소독젤, 그리고 두피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옷을 보는 공간이에요. 제 거울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침대입니다. 제 침대는 확장형이라서 친구들이 오면은 이렇게 확장시켜서 얘가 더블 매트리스예요. 그래서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침대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 칸막이가. 그래도 뭐 지금은 겨울 이불로 2인 이불을 제가 혼자 다 쓰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제가 밥 먹고 일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식탁 겸 책상입니다. 여기는 카펫을 깔아놔서 겨울이니까 더 춥잖아요. 가끔 그냥 여기 앉아 있거나 아니면은 요가 매트를 할 때는 얘를 카펫을 거두고 요가 매트를 해서 홈트를 가끔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옷장이고, 여기에는 커피 머신이랑 포트랑 뭐 평소 쓰는 그냥 물이랑 비타민제 같은 거를 넣어놔요. 컵이랑. 미스트. 평소에 제가 침대 위에서 쓸 수 있는 편안한 것들을 여기에 두고, 여기는 제 주방 도구 같은 거, 접시, 자주 쓰는 접시, 자주 쓰는 컵, 와인잔 같은 거를 보통 여기에 다 둡니다. 제 부엌은 여기에는 뭐 이런 시리얼, 잡다한 것들을 두고 파스타, 요리 재료들, 그리고 여기는 냉장고, 제 부엌이에요. 저는 진짜 세탁기, 오븐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 집을 구했거든요. 그래서 쓰고, 파리는 전기도 되게 다양해요. 이렇게 인덕션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진짜 불을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냉장고들이고, 얘는 다 수납칸이에요. 그릇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그리고 여기는 제 식재료들을 다 넣을 수 있고, 여기는 제 옷장이에요. 그래서 옷장이 너무 좁아서 여기 걸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여기에 걸고, 그리고 이거 되게 좋아요. 바지를 3단거리로 이번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바지랑 치마를 같이 걸었고, 여기는 잡다한
여기 모든 것들이 다 잡동사니가 있어요. 뭐 가방 아니면 안 입는 옷들, 쿠션 이런 걸 두어둡니다. 집이 은근 수납 공간이 없어서 거의 다 이게 나와 있는 게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평소 쓰고 있는 뭐 화장품들이랑 씻는 것들이랑 모든 게 다 여기에 두고, 그리고 제가 6층 살아서 이렇게 꼭대기에 창문이 있어요. 하나 좋은 거 있어요. 얘를 지금 비가 와서 안 되는데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창문 여는 게 자동이에요. 그게 진짜 좋아요. 다시 오늘 비가 안 와서 지금 이렇게 하면 창문이 열려요. 그리고 이곳이 제 집 뷰예요. 날씨가 엄청 좋아요. 여기는 꺄브이고 경비실, 그리고 이렇게 뒷뜰이 있어요. 그러면 또 쓰레기는 이곳에 버리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제 집이었고, 제 집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제 집은 18m 꺄레입니다. 18제곱미터이고, 욕 아니고 18. 그리고 집 월세는 관리비 다 포함해서 795유로입니다. 뭐 거의 800유로인 셈이죠. 거기에 전기세는 따로 내요. 그리고 집마다 다른데 아마 그 슈파시 콜렉티브나 슈파시 앙디비듀엘이라고 그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중앙 난방이거나 개인 난방이라는 뜻인데 집마다 다른데 저희 집은 불행히도 개인 난방입니다. 그래서 전기세는 한 달에 자기가 얼마나 전기를 많이 쓰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한 달에 한 25유로 정도 내고, 겨울에는 뭐 히터 이제 많이 틀면 좀 더 나오겠죠? 그리고 와이파이, 그 인터넷도 집주인이 아예 기계가 있어서 같이 이제 월세에 포함되는 것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그 와이파이 기계를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와이파이 비용도 매달 15유로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매달 고정 비용이 한 840유로 정도는 고정 비용이라고 나가면 돼요. 근데 프랑스는 정말 좋은 제도가 있어요. 알로카시옹이라고 그 주택 보조금이 나옵니다. 꺄프라고. 그래서 학생이라면 이건 뭐 매달 얼마가 나오는지 그거는 정말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뭐 예를 들어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아직 그 알로카시옹이 적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파리라면 보통 평균 200유로 정도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따지면 이 꺄프를 제외해서 집 관련 고정비가 한 640유로 정도 돼요. 유로 환율 한 1,300원으로 따지면 약 한 85만 원 정도이고, 사실 이제 직장인이 제가 되어서 학생 비자가 이제 끝나면 꺄프를 이제 받지 못하면 110만 원입니다. 너무 비싸죠. 뭐 마음 같아선 사실 뭐 전세 혹은 뭐 반전세를 찾고 싶지만 파리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을 직접 사거나 아니면 월세를 내는 형식입니다.
아니면 정말 이제 이 월세에 비해서 이 집이 너무 작다 싶으면 꼴로카시옹이라고 있어요. 꼴로카시옹은 꼴로카테야 그 하우스메이트들과 같이 사는 건데 뭐 이게 말이 쉽나요? 같이 사는 게 쉽지 않죠. 뭐 아니면 도인 거죠. 근데 파리는 특히 정말 커플 혹은 이렇게 두 명이서 살기 정말 적합한 집들이 많아요. 이렇게 혼자 이런 원룸인 스튜디오에 비싼 월세를 내고 작은 공간을 이용하는 것보다 30m 꺄레 뭐 2P, 뭐 방 2개나 아니면 방 하나 이렇게 적어도 뭐 거실과 분리된 곳이 있어서 뭐 침실과 거실 이렇게 써서 뭐 1,500유로를 쓰면 훨씬 더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죠. 부엌은 같이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뭐 이건 정말 어떻게 하기 나름인 것 같고 그리고 제 집의 위치는 15구입니다. 파리는 전체 20구까지 있어요. 그리고 파리의 15구는 한국인 분들이 많은 동네이긴 해요. 막 한인마트도 있고 뭐 한인 지역이라고 하지만 사실 제가 사는 동네는 그 한인 동네는 아닙니다. 위치를 말하자면 사실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파리는 벙리우에 살면 그 벙리우가 근교거든요. 파리의 근교에 살면 똑같은 월세여도 훨씬 더 넓은 공간과 더 좋은 삶의 질을 누릴 수가 있긴 해요. 그리고 특히 이게 번지수로는 파리가 아닐지라도 워낙 파리 교통이 뭐 아리아리나 아니면 뭐 메트로 종점 쪽에 살면은 사실 접근성이 꽤나 좋거든요. 근데 제가 또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사는 동네 자체가 좀 파리 분위기가 나야 하고 그리고 저는 최소 약간 자전거로도 어디든 갈 수 있는 곳을 좀 선택했습니다. 저는 최소 제 학교와 직장 위치를 고려해서 자전거로 10분 타면 갈 수 있는 곳으로 정했어요. 뭐 또 위치 자체가 뭐 역세권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마트가 가까운지, 모노프리, 까르푸, 뭐 삐까 아니면 뭐 라포스트, 우체국 여러 가지 행정 처리가 가능한 곳들이 다 각각 있는지, 은행들도 가까운지 이런 거를 저는 또 따졌어요. 그리고 건물이 뭐 모던 빌딩인지 아니면 오스만 형식인지. 오스만 형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파리의 전형적인 그 옛날식의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그 오스만 형식인 건물이 너무 좋았고 그를 고를 때 꼭 오스만 형식인 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갸흐디옹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갸흐디옹은 경비원이라고 할까요? 그 집의 관리인이에요. 아무래도 보안 쪽에서도 훨씬 더 중요하고 혼자 살기 때문에 택배를 미리 받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집에 없거나 그런 부재 시에는 우체국 같은 곳에 맡겨두거나 아니면은 갸흐디옹 그 경비원이 택배를 보통 받아줘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경비원이 있는 집이 훨씬 더 낫겠죠. 그리고 보안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자기 집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보안을 거쳐가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혼자 이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중 코드인 곳을 꼭 갔어요. 보통 파리는 건물에 보통 다 이제 코드가 있어요. 그 대문, 무거운 대문에 앞에 이제 코드가 있습니다. 마그네틱으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대문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문 코드는 보통 1년이나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제 건물 자체가 바꿔서 이제 모든 이웃들이 알게 됩니다. 대문 코드는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은 두 번째 문은 이 건물에 사는 사람의 이름 벨을 눌러서 그 사람이 응답을 해줘야만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코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면도 굉장히 보안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층수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층수가 높으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직 파리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런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4층 이상이라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으로 기준을 뒀어요. 조건을 뒀습니다. 왜냐면 2층이라 하면은 한국에서 2층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2층이 아니라 3층이에요. 그 에밀리 편에서도 제가 얘기해드렸지만 그래서 사실 운동이라 생각하면 뭐 좋게 생각해서 운동하면 되지 싶지만 이제 무거운 장을 보거나
캐리어를 들고 뭐 여행 가거나 이사하거나 이런 때 생각하면은 너무 짐 빠지더라고, 힘들고. 그냥 저는 내 자신과 약속으로 운동을 하고 엘리베이터는 기본적으로 15를 대비로 있는 곳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저는 고층에 살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또한 층수를 얘기하니 저는 헤드쇼세는 사실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물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헤드쇼세는 0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1층인 집이에요. 근데 여기는 보통 이제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0층이라면 그냥 이제 뭐 이것도 집마다 다르고 집의 그 건물 구조 뷰마다 다르겠지만 그 건물 밖의 뷰를 가진 집이라면 이제 창문을 함부로 열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창문 열고 이제 창문 그냥 바라보다가 길에 행인이랑 그냥 눈 마주치고 저는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평소에 환기 때문에 창문을 자주 열거나 커튼 치고 이제 햇볕 쬐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특히 코로나 시기에 집에서 햇빛을 많이 쬐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 1층 이상인 집을 선호했어요. 그리고 집 뷰도 굉장히 중요해요. 집 뷰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건물 안쪽이냐 아니면 건물 바깥쪽이냐. 왜 보통 파리에서 집을 보시면 이제 파리에서 바깥 거리에서 집 아파트 건물들이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건물은 거길 들어가지 않는 이상 사실 안에 그 집 구조를 절대 상상할 수 없어요. 앞면만 이렇게 보이지만 안쪽에 이렇게 정원과 뭐 여러 가지 뜰이 있어서 건물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 뷰도 건물 안쪽의 창문의 뷰를 가질 수가 있고 뭐 건물 바깥쪽의 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아마 사람마다 다 개인의 취향이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건물의 바깥쪽을 원합니다. 바깥쪽의 경우에도 비자비, 쌍비자비라는 옵션이 있어요. 비자비는 그 건물과 건물이 마주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좁은 골목에 그 비자비 집이라면은 그냥 제가 바라보는 뷰에 바로 앞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서로 이제 창문 커튼을 치면 서로 정말 뭐가 닿았는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쌍비자비를 무조건 원했어요. 제가 바라보는 뷰에 뭐가 이렇게 막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훤히 대도로랑 이제 멀리 있는 건물들이 좀 다 보이는 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뭐 집의 조건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세탁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파리는 한국의 오피스텔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세탁기가 없는 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세탁기가 없는 경우 설치가 가능한지도 사실 집주인과 그걸 컨퍼메이션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뭐 배수 관리 때문에 세탁기가 불가능한 집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는 세탁방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문제가 세탁기란 존재는 이게 세탁기가 원래 없다가 없으면 괜찮은데 있다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 전에 집에 세탁기가 있는 집이어서 그런지 이제 세탁방에서 한다는 걸 자체를 상상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탁기와 오븐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요소 중 하나예요. 그래서 세탁기와 오븐이 갖춰진 집을 원했어요. 그리고 뭐 또 굉장히 많은데 청결도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파리는 막 집을 이제 새로 들어간다 쳐도 집이 굉장히 낡은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계속 뭐 흡세를 계속 하는데 레노베이션을 계속 하기도 하지만 뭐 페인트 칠이 잘 안 돼 있거나 아니면은 벽이 막 낡았거나 이제 막 이렇게 부스러지거나 아니면 구멍이 있거나 이런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파리는 쥐가 정말 많이 나와요. 집에 정말 쥐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깨끗한 집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직도 쥐가 정말 진짜 메트로역에서 있으면 진짜 그냥 공원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잔디를 보면 잔디가 막 이렇게 움직여요. 쥐가 너무 많고 지하철역만 봐도
진짜 그 이렇게 지하철역 그 트레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쥐가 정말 많아요. 이게 건물 안에도 정말 쥐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청결도가 파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건 딴 건 몰라도 저는 이 벽 자체가 다 화이트여야 돼요. 이렇게 집을 또 보면 되게 나무벽이거나 아니면 뭐 나무 천장이거나 아니면 컬러풀한 막 타일벽이거나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저는 정말 그냥 깔끔하게 화이트 컬러로 페인트 칠된 집을 원했어요. 지금 제가 정말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요. 진짜 까다롭네요. 제가 생각한 조건을 그냥 다 얘기하다 보니 말하면서 더 까다로운 걸 느꼈어요. 제가 사실은 집이 18m 제곱이 이제 혼자 살기에 뭐 나쁘지 않지만 좀 이제 너무 작다고 느껴져서 집에 오래 시간이 있다 보니 좀 더 큰 집을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항상 늘 만족을 하지 못하죠. 점점 욕심이 생기죠. 근데 정말 제 올해 하반기 목표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건데 사실 제 집 자체가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딱히 이렇게 뭔가 성가시는 문제가 없는데 그냥 또 괜히 가고 싶은 거죠. 하지만 아무쪼록 더 정말 좋은 집을 만나서 제가 이사 기념 랜선 집들이를 또 촬영하는 날이 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조건들을 얘기했는데 이 외에 제가 파리에서 집을 어떻게 발품 팔아 구했는지 아니면 제가 생각했던 개인적인 파리 집 구하기 팁을 공유하려고 해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코멘트로 알려주세요. 제가 답변 가능한 데에서 최대한 파리 어떻게 집 구하는지 영상에서 더 설명해 드릴 수 있으면 해드릴게요.